그래서 29단원 여기는 그 조금 너희가 신중하게 현수 왔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 알겠죠? 처음부터 좀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부터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우의 수라는 게 뭘까? 일단 경우의 수에서 뭐 하고 싶은 거니 얘들아? 경우의 수라는 거 지금 딱 봤을 때 그 우리가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도 잠깐 했었잖아, 그지? 경우의 수에서 뭐 했었어 결과적으로? 셌지, 그지? 경우의 수에서의 포인트는 센다야, 센다. 그지? 경우의 수를 셀 거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 하나하나 각각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경우들을 그냥 세기만 하면 된다. 그지? 어떻게 세야겠어? 빠짐없이 세야겠죠. 또 어떻게 세야겠어?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긴 세는데 얘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센다. 그냥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어떻게 셀 건지, 그다음에 중복 없이 어떻게 셀 건지 이런 작전들을 이제 나중에 세우면서 셀 거야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셀 때 정확한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셀 거냐, 이런 뭘 기준으로 셀 거냐.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얘는 차이의 유무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다르게 셀 거고요. 차이가 없으면 하나로 셀 겁니다. 오케이? 다시. 차이가 있으면 다르게 셀 거고, 차이가 없으면 하나로 셀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잘 들어봐. 잘 봐봐. 여기에 이렇게 크기가 다르고, 뭐 색깔도 다른 이렇게 세 종류의, 세 개. 총 몇 개야? 총 몇 개니? 9개니? 9개의 색연필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이 9개 중에서 한 가지 색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이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그죠? 왜? 여기는 얘를 뽑든 이건 차이가 있니 없니? 없어요. 색을 고르고 싶었던 거야. 여기는 얘를 뽑든 차이가 없어. 얘는 차이가 없는 애들이야. 그냥 차이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뽑아도 한 가지로 셀 거야. 이 네 개는 하나로 셀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되면서 얘는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왜? 얘는 색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는 다 어디에 써 있어요, 얘들아? 문제에 써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 9개 중에서 지성이 왔어요? 9개의 색 9개 중에서 한 개의 색연필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9개는 다 차이가 있는 색연필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에서 줄 거예요. 뭘 골라라, 어떻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줄 거야. 그럼 그 준 문장들을 보면서 내가 체크를 해보는 거지. 이 문장들을 기준으로 얘 차이가 있는 건지 차이가 없는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 알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그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 때 뭐 했었니, 얘들아?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한 반에 뭐 20명이 있어요. 거기서 학급 위원 2명을 뽑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죠? 아니면 거기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이렇게 2명을 뽑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거는 둘이 누가 뽑히 자리가 바뀌는 거는 차이가 없었잖아.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반장 뽑힌 애랑 부반장 뽑힌 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두 개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20 곱하기 19로 그냥 해결하면 끝났던 거고. 아까 거는 20 곱하기 19로 해결했을 때 얘네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 없으니까, 그지? 차이가 없으니까 두 개가 중복이란 말이야. 뭐가 됐어? 중복이 돼 버렸어. 그럼 뭐 해줄 거야? 나눠줄 거야. 2로 나눠줄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2로 나눴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게 나중에 이제 배우는 뭐가 되냐면 순열이 되는 거고 그게 조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어쨌든 결국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셀 거고요. 그 기준은 뭐가 된다고? 차이의 유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셀 거예요? 어떻게 세는 법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건데 세는 법에는 잠깐만요. PPT가 선생님 준비해 놓은 게 다른 거였는데 이런 걸로 다시 그 바뀌었네. 봐봐. 세는 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 합의 법칙. 그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
그다음에 수형도라는 이 세 가지가 있거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수형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알아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합의 법칙이야. 그냥 이런 경우들도 있고 저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걸 다 그냥 합쳐서 셀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연달아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거기는 이것도 일어나고 바로 이것도 일어났을 때 두 개의 그 사건을 곱합니다. 그 개수를 곱합니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 곱한다라는 거랑 이 합한다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을 있잖아.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대충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로 찍어야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얘들아 전부 다 더하는 게 맞아요. 전부 다 더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개의 길이 있었어.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의 길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A라는 곳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고 싶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는 얘가 1일 때는 얘를 1로 갔을 때는 얘가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수형도라는 거죠. 수형도. 그 다음에 얘가 2로 갔을 때는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가지 더하기 세 가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세 가지 더하기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근이 몇 가지니까 두 가지니까 요근이 몇 가지니까 세 가지니까 요근이를 이렇게 곱한 거야. 여기서 이거 곱하기 이거의 의미가 이거 더하기 이거의 의미였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두 번씩 각각 세 번씩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3 곱하기 2였던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된다. 그게 고배 법칙이야, 얘들아. 알겠죠? 별다른 게 고배 법칙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고배 법칙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의미가 이렇게 4개가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런 게 3이 몇 개 생기겠어? 총 4개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원래 곱하기의 의미 자체가 얘들아 4 곱하기 3이라는 거의 자체가 뭐였어? 얘는 4 더하기 4 더하기 4를 의미하거나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의미하는 거잖아. 애시당초 곱하기는 이렇게 태어난 애였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얘가 여기 네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됐을 때 이거 두 개. 얘가 이거였을 때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얘가 이거였을 때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얘가 이거였을 때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이거였을 때 세 가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몇 개 있었어? 4개 있어. 4개마다 다 3씩 가는 거니까 4 곱하기 3이 되는 거구나. 라는 이 현상을 있잖아.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체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걸로 그냥 완전히 내 걸로 그냥 잡아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더하기냐 곱하기냐. 선생님이 경우의 수 이제 설명하면서 경우의 수 단원 이제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저거는 왜 곱하기예요? 저거는 왜 더하기예요? 아니면 이거는 곱하기예요? 더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곱하기 써야 되나요? 더하기 써야 되나요? 그냥 그게 궁금한 거야. 왜? 나는 이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의미가 없잖아.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내가 내 스스로 모르잖아? 그럼 그건 맞춰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서 곱하기구나 라는 설명을 듣고 곱하기로 풀었어. 다른 문제도 또 곱하기니? 그건 아니잖아. 그죠? 상황에 따라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더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너희 스스로 그게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를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풀 수 있는 거고 그걸 구분해 줄 수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곱하기가 될지 더하기가 될지 너희가 이 경우들을 하나씩 진짜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판단해 주세요. 이 얘기가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너희가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여기는 얘는 어때?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해보자.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 여기가 B야. 여기서는 세 개. C야. 여기서는 다시 두 개. 요렇게 D야. 그래서 A에서 D로 가고 싶었어. 이런 상황이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여기 두 개의 길이 있고 세 개의 길이 있고 두 개가 있어. 얘는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일단 여기까지 놓고 보면 얘는 뭐 해야 돼? 곱하는 게 맞죠.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곱하는 게 맞지. 왜? 한 번에 세 개씩. 한 번에 세 개씩이니까 두 번에 세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6가지의 지금 뭐야?
길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와봤을 때 그 6가지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 길이 있는 거잖아. 2가지씩 길이 있고 2가지씩 길이 있는 거니까 얘는 2가지씩 몇 번 있었던 거야? 6개 있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 해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곱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라고 너희가 그냥 차근차근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너희들한테 무슨 질문을 안 받을 거냐면 이거 곱하기예요, 더하기예요 라는 이 질문 자체는 안 받을 겁니다. 알겠죠? 너희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선생님 아무리 봐도 더하기인 것 같은데 왜 곱하기를 풀었어요? 이런 질문은 받아줄게. 알겠죠? 대신에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예요, 더하기예요? 이런 질문은 절대로 선생님 받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는 좀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수형도 이렇게 총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방에, 여기는 예로 한 방에 다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형도라는 건 뭐야?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나눠지는 이런 그림 있잖아, 그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세는 거 너희 많이 해봤었죠? 맞아요? 그렇게 세는 것.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 얘들아? 이거 수형도 그리는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빠짐없이 세고 싶으니까, 중복 없이 세고 싶으니까 수형도라는 걸 그려가지고 최대한 정리를 해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그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은 각각 언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시 일괄성이 유지됐을 때, 일괄성이라고. 그러니까 한 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씁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왜? 한 방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한 방에 가니까 되게 편하잖아, 그지?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럴 때 사용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괄성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이 일괄성이라는 게 깨졌을 때 얘는 어쩔 수 없이 합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괄성이 깨진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꼭 뭘 해줘야 되냐면 분류라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되거든. 분류라는 작업을 해준 다음에 그 나머지 경우들을 땅땅땅땅 마지막에 더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요 문제에서 다시 봐봐. 요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 볼게. 계속 지우네, 그지? 여기서 요렇게 2개의 길이 있고 B가 있고, 여기서 요렇게 3개의 길이 있어, C가 있고, 요렇게 2개의 길이 있어, D가 있어. 여기까지는 다 똑같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갑자기 요렇게 2개의 길을 더 만들고요, 여기다가 3개의 길을 더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A에서 D까지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A부터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어. 풀어보세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일괄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간다, 이것만 있었을 때는 그냥 바로바로 한 방에 2개 곱하기 3개 곱하기 2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만, 얘가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었고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었으니까 한 방에 처리할 수가 없었어. 그죠? 그래서 이럴 땐 뭐 하라고, 얘들아? 분류를 해주세요. 분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크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세요. 이러니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A에서 바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 A에서 B로 갔다가 바로 D로 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A에서 C로 갔다가 바로 D로 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 3가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 3가지 방법이 답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경우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뭐가 생기냐면 다시 일괄성이라는 게 생기거든. 맞아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3가지, 2가지로 끝내면 되고요. 여기는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끝. 여기는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에다가 C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가 되니까 이렇게 각각 이런 경우의 수들이 생깁니다라고 해서 일괄성 있게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내가 경우를 나눠 놓은 거니까 이제 그 경우들 다 뭐 해주면 되겠어? 합쳐주면 되겠지. 이때 합의 법칙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류해 놓은 걸 다시 합쳐줄 때 합의 법칙을 쓰면 된다. 그리고 이 분류되는 거는 어떤 느낌이어야겠어? 당연히 빠짐없이 중복 없이 분류해 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너희가 상황들을 잘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주는 거, 이게 처음부터 습관으로 완벽하게 잡혀야
편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처음부터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으면은 지금부터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끝나고 남아가지고 선생님이랑 좀 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저쪽 파트랑 또 연관이 돼 있는 거라 그때 좀 힘들었다면 지금 여전히 힘들 수 있고요. 여기 파트는 정말로 신기하게 있잖아. 처음부터 선생님이 아무리 쉬운 설명을 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친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건 나는 잘 알아듣고 있는 거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정말로 못 알아듣겠는 친구도 있고요. 한번 딱 들었을 때 저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거 가지고 이용해서 지가 마음대로 막 날아다니는 친구도 존재해요. 되게 신기한 파트인 것 같아요. 이쪽 파트가. 선생님은 어떤 부류였냐면 이 경우의 수를 수학 중에서 제일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오케이? 나는 이 경우의 수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걸 분석을 진짜 많이 했어. 왜 나는 이거 못할까? 왜 못 쓸까? 그다음 뭘 자꾸 빠뜨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막 생각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결론이 나긴 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걸 좀 보강해가면서 이것저것 내가 부족한 거 보강해가면서 결과적으로 극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오케이? 진짜 못하겠더라고 이쪽 파트는 나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유일하게 있잖아. 그때는 이제 요즘에는 그 성적 그걸 A, B, C, D 이렇게 매기지. 맞아요? 근데 선생님 때는 이제 수우미양가 이렇게 매겼었거든. 들어본 적 있니? 수우미양가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수우미양가에서 선생님이 유일하게 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에서 우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 어떻게 내가 수학을 우를 맞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그때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경우였어. 딱 요때 우 한 번 딱 맞아보고 나머지는 다 수였어. 오케이? 갑자기 자랑 좀 해봤어. 어쨌든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극복하면 또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어렵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류라는 작업을 정확하게 해주자 이런 얘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이 분류를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말할게. 분류를 못하는 사람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생기잖아. 그럼 걔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반드시 분류해야 되는 상황일 거야. 그리고 분류를 진짜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류만 10가지를 해가지고 그 10가지 하나 각각 풀어야 되는 그런 빌어먹을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반드시 뭐 하자? 분류하자.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세는 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를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 노가다입니다. 오케이? 이게 뭔데? 단순 노가다가 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수의 성질, 부정 방정식, 그 다음에 마지막 집합을 이용해서 세는 방법들 이렇게 4가지만 좀 더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단순 노가다는 좀 이런 느낌이지. 그냥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4가 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 단순 노가다라고 하는 건 진짜 좀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어. 노가다를 진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최대한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단순 노가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3 다음에 1이야. 그 다음에 2야. 그 다음에 1, 3이야. 라고 해서 3개구나 이렇게 쓰거든. 잘했잖아. 그지? 근데 있잖아 얘들아. 이건 안 써도 되지 않았니? 그치? 굳이 쓸 필요가 없었잖아. 그냥 여기서 A가 결정되면 A가 3이야. 그럼 B가 하나 결정되는 거 아니야? A가 2였으면 B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A가 1이었으면 B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A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A가 4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냥 3개. 이렇게 3개구나. 이렇게 세도 괜찮잖아. 알겠죠? 셀 때 너무 이렇게 공들여서 세지 않았으면 좋겠어. 딱 보고서 뭐가 결정되면 어디가 결정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딱 그것만 세면 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단순하게 노가다를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3개니까 별 상관없지. 이게 40개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다 쓰고 있다고. 39,1, 38,2 다 쓰고 있다. 근데 이걸 다 셀 필요가 없이 A가 될 수 있는 게 몇부터 돼? 당연히 1부터 되고 어디까지 되겠어? 39까지 되겠지 라는 생각. 이것만 하면 몇 가지? 39개의 순서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세면 끝나는 건데 그걸 다 일일이 세지 말자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세려고 자꾸 노력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정수의 성질을 이용해 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아, 이번엔 40 나왔네. 그지? 40 이렇게 나왔어. 이걸 세고 싶어, 얘들아. 이걸 세고 싶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다 노가다를 해서 세고 싶은데 가만히 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여기서 있잖아. 얘는 짝수죠. 그럼 여기 있는 얘도 뭐야? 짝수죠. 맞아? 그럼 얘가 뭐여야겠어? 짝수여야겠지. 그런 성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게 정수의 성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짝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2부터 2, 4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몇 가지 가겠어? 38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38까지니까 총 몇 개? 19개가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이게 정수의 성질, 요걸 이용하는 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정수의 성질에서.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는 얘가 4의 배수네. 여기는 얘가 4의 배수네. 그러니까 이 A는 4의 배수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거. 알겠죠? 저런 수의 성질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적어가지고 세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긴 얘가 4의 배수일 수밖에 없겠네. 일단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몇부터 가능할까? 당연히 4부터 가능했을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4부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긴 얘가 제일 작아봐야 1이니까 여긴 얘가 36이잖아. 36이려면 여기는 몇이 되겠어? 12가 되겠죠? 됐어? 그럼 얘는 4랑 4 다음에 8 다음에 12, 4의 배수니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겠네.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예요.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셀 때 있잖아. 그냥 하나하나 다 넣어서 세는 게 아니라 그 정수의 성질들 중에서 배수의 성질 이런 거 있지. 앞에서 우리 많이 배웠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풀어주면 훨씬 더 편하게 셀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세는 팁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건 이제 부정방정식을 이용하는 거. 이 부정방정식 얘기도 선생님이 많이 했던 거니까 충분히 알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가 45래요. 그러면은 요걸 셀 땐 당연히 여기는 얘 약수로 셀 거잖아. 얘 약수. 그지? 얘 약수를 가지고 여기서 1일 때, 45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셀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거기서 또 여기는 얘를 봐봐. 이거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거든. 두 글자로 말하면 뭐야?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얘 약수 중에서 얘는 홀수만 갖다 써주면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셉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좀 편하게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막 그냥 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면 편하게 셀 수 있는지 그 수의 성질들, 그러니까 정수의 성질 이런 것들, 그다음 그냥 단순하게 최대한 노가다를 하겠어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세주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마지막은 집합. 집합을 가지고 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집합을 가지고 세는 거야. 집합에서 뭘 가지고 세는 거냐면 A 합 B 요거 가지고 세는 거야. 여기는 얘는 A, B, A 교 B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수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인 걸 A, 7의 배수인 걸 B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이거 거나니까 또는이니까 이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기는 제 개수를 구해주세요. 걔는 이런 느낌으로 세면 되겠네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얘의 개수는 뭐야? 그냥 단순하게 3의 배수인 것만 세면 되니까 얘는 33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7의 배수. 그럼 100을 몇으로 나누면 돼요? 7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1, 7, 30인가요? 4, 14개 되겠네. 14개.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7의 배수이며 그러면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21의 배수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를 21로 나눠주세요. 그럼 얘는 4겠죠. 몇 개? 4개. 그러니까 빼주면 10개, 41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을 이용해서 세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일일이 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듯이 그냥 이렇게 세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확률 통계 쪽까지 가게 되면은 이 집합이랑 사건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작용하니까 미리미리 집합으로 세는 것도 연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됐죠?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요거랑 좀 전에 아까 설명했던 수영도 합의법칙, 고배법칙까지 이렇게 등등등 있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세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마지막으로 뭐 해주세요? 분류해주세요까지. 오케이? 분류해주세요. 여기 갑자기 점화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뺐어요. 알겠죠? 이건 뺐어. 됐나요? 그래서 요걸 셀 거야. 셀 때는 어떻게 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 됐나요?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가보면 진돗개 3마리, 삽살개 4마리, 세퍼트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분양받는 경우의 수는 그냥 당연히 3 더하기 4 더하기 2가지가 되겠지. 그죠? 3개 중에 하나, 뭐 4개 중에 하나거나 2개 중에 하나일 테니까 저렇게 풀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라는 거야. 알겠죠? 다음. 자연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5 이하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노가다를 좀 많이 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최소는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거 아니야. 그럼 x 더하기 y가 이렇게 되는 경우 x 더하기 y가 이렇게 되는 경우 x 더하기 y가 이렇게 되는 경우 x 더하기 y가 이렇게 되는 경우로 분류를 했다면 여기는 얘는 1, 1이니까 한 가지가 있었을 거야. 얘는 2, 1, 1이니까 두 가지가 있었을 거야. 패턴이 잡히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되나요? 실제로 되나 봐봐. 여기는 얘가 뭐야? 얘는 4, 1부터 시작해서 1, 4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4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더하면 몇 가지다? 10개다. 이런 식으로 세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딱 보자마자 여기 얘는 1 되고 1, 2 되네. 1, 3 되네. 뭐 1, 4 되네. 뭐 1 안 되네. 2, 1 되고 막 이렇게 다 일일이 세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빠지는 거와 중복되는 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일단 뭐 해놓고 분류를 먼저 해놓고 오케이? 분류를 먼저 해놓고 하나 좀 차근차근 세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얘들아 여기는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쉬운 문제를 풀면서 얘들아 여기는 얘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는 게 선생님 저거 분류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얘들아 항상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 할 거야 우리는 이 문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뭔가 연습을 할 거야. 그 마인드를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뭘 연습할 거야? 나는 분류까지 다 연습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 그래서 분류하는 연습을 여기서 해줘야지 미리미리 해줘야지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가서 자연스럽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분류할 줄 알아야지. 알겠죠? 분류하는 능력이 갑자기 막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3번, 이건 아까 했던 거네. 1부터 20까지 정수 중에서, 여기 딱 있네. 3 또는 7의 배수, 뭐, 2 또는 3의 배수, 이런 얘기는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 다음, 학급문고에 소설책 6권, 시집 3권, 그 다음에 잡지 4권 있다. 다음을 구해주세요. 소설책 중에서 1권, 시집 중에서 1권, 소설책 중에서 1권, 시집 중에서 1권.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곱하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나요? 들고 있니? 당연히 곱하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 됐어? 왜 그런 거야? 요거 중에서 6개 중에 하나 뽑았잖아, 그지? 그럼 얘가 하나 뽑힐 때마다 시집도 요 세 중에서 하나 뽑아야 되니까 얘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얘는 6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잡아갔으면 좋겠다. 됐나요? 다음 요거 중에서 각각 한 권씩 선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곱하기 4 하면 끝나겠네, 그지? 됐나요? 넘어가. 어이?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이게 맞아? 맞지? 맞죠? 됐습니다. 넘어가.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세요.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보기 문제였잖아. 보기 문제니까 되게 쉬웠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가 풀어줄게. 여기는 요 밑에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A에서 D로 가는 경우 수는 어떻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 분류해야겠네요.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A에서 그냥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어? 아이고 그러네. A에다가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그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세고 센 다음 다 더해주면 답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에서 D를 다녀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안 돼? 지금 봐봐. 같은 지점은 많아야 한 번 지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런 경우는 다 생략해 줘야겠다. 그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C로 갔다가 A로 돌아오는 경우. 아니면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돌아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네. 로 분류해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어차피 여기는 얘의 경우의 수랑 여기는 얘의 경우의 수가 어때? 똑같죠? 이해돼요? 그럼 곱하기 2로 마찬가지 일괄성을 유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의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그 위의 문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P 지점과 Q 지점 사이의 길 중에는 중간에 A, B, C 지점을 경유하는 길들이 몇 개씩 있어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씩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랑 Q 사이를 한번 왕복하는데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하여 Q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A 또는 B를 경유하는 경우, B 또는 C를 경유하는 경우, C 또는 A를 경유하는 경우의 경우의 수가 각각 72, 63, 27이다.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하고 돌아올 때는 B를 경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줬어. 그지? 어때? 짜증나죠? 그죠? 짜증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몇 개씩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를 A개 있다고 생각해봐. A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가 그냥 통틀어서 그냥 D개 있다고 생각해. 퉁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C개 있었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는 갈 때는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한다고 했으니까 A, B, C를 경유해. 올 때는 뭐랬어? 올 때는 A 또는 B 이렇게 된 경우가 몇 개다? 72개다 이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되나요? 갈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갔다가 올 때는 뭐야? B 또는 C였으니까 B 더하기 C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 얘가 63개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C 더하기 A로 돌아오는 이 경우는 뭐야? 27개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상황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다 이제 뭐 할 거야? 연립할 건데 어차피 이거 다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가지고 있잖아, 얘들아. 통째로 다 더해버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더해버려. 그러면 얘는 2배의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네.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얼마죠? 이게 몇이야? 90인가요? 그러면 162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거는 81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1이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야? 제곱한 게 81이니까 이거 9가 되겠다.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얘가 9니까 이제 뭐야? A 더하기 B가 몇이야? 8이야. 그죠? B 더하기 C는 몇이야? 7이야. 그럼 C 더하기 A는 몇이야? 3이야.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이거 두 개 더한 게 8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8이니까 C는 얼마야?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랑 B랑 C를 다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궁금한 건 뭐야? A 더하기 C에다가 돌아올 때는 B니까 B 이렇게 된 거를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딱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 듣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이런 문제는 그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축에 속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한테 지금 좌절의 포인트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근데 앞에 있는 그 보기 문제가 지금 안 풀려요. 이걸 지금 해석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좌절해도 됩니다. 얘들아. 그리고 좌절하고 나서 4시에 날 찾아오세요. 알겠죠?
이건 좌절해야 돼. 알지? 이건 좌절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야. 이게 잘 안 풀리면 이건 좌절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좌절을 다시 우리 성공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알겠죠? 좋아요. 다음 넘어가고요. 다음 보자. 얘는 그냥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이들을 적어도 한 개씩 써서 420원을 지불하려면 동전을 몇 개씩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 동전은 총 15개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좀 노가다 문제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420원을 만들어내는데 1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잖아. 그지? A개, B개, C개 해가지고 얘는 100A 더하기 50B 더하기 10C. 그럼 얘가 420원이 돼야 되는데 A랑 B랑 C가 전부 다 몇 개? 한 개 이상.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전체 몇 개? 15개 이하를 만족하는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현재 상황에서 ABC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해석되죠,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뭐 해? 노가다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영향력이 제일 큰 애 누구? A 먼저 정해놓고, 오케이? A가 1일 때, 뭐 2일 때, 3일 때. 얘가 4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 B가 몇이다, 뭐 C가 몇이다, 이런 것들, 요거 만족하게끔 하나씩 한 땀 한 땀 노가다 해주면 되는 거. 불편하긴 하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렵지는 않지만 되게 귀찮은 그런 문제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알겠죠? 넘어가요. 그래서 크게 뭐,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29-3번, 요거 별표 좀 쳐줄래? 별표 좀 쳐주세요. 색칠 공부잖아, 색칠 공부. 그지? 색칠 공부는 사실 쉽다면 되게 쉽지만, 어렵다면 또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 자, 이렇게 5개가 있었어.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었어. 색깔은 총 5개의 색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웃한 것만 다른 색. 나머지는 다 같은 색을 써도 괜찮.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 이제 많이 봤었지? 그러니까 5개의 색이니까 여기에 몇 개? 여기에 5개를 칠할 거야. 그럼 여기 얘는 이 색을 피해야 되니까 얘는 4개. 여기는 얘는 요 색만 피하면 되니까 4개. 여기는 얘는 요 색만 피하면 되니까 4개. 여기는 얘는 요 색만 피하면 되니까 4개. 이렇게 해주면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해돼요? 이런 게 색칠 공부. 그러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요 문장이 달려있는 되게 여러 개의 그림들을 너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 중에 가장 기본은 뭐야? 그냥 이 순서대로 칠하는 거니까 A랑 그다음에 B랑 그다음에 C랑 그다음에 D랑 E를 칠할 거야 라는 요 느낌으로 칠하긴 할 건데 A를 칠할 때는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 A를 제일 먼저 칠할 거니까 A는 그냥 5개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두 번째는 얘는 칠해놨으니까 여기는 얘를 칠할 때는 얘가 쓴 색깔 그 색깔을 하나 피해야지라는 색깔을 그걸 해서 칠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근데 칠할 때 있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를 막 A 다음에 C를 칠할래. 그 다음에 막 D를 칠할래. 그 다음에 B를 칠하고 그 다음에 E를 칠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칠할 거야.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면 진짜 이거 완전 개판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얘 5개를 칠했어. 그럼 C는 뭐야? 여전히 5개지. 왜냐면 여기 5개 칠했어. 여기 5개 칠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B는 어떻게 돼? B는 얘네들이 같은 색깔이라면 4가지가 되지만 얘네들이 다른 색깔이면 3가지가 돼버리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확정할 수가 있어? 없어? B를 확정할 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B를 확정할 수 없으면 얘는 망한 거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분류를 다시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세는 거랑 이렇게 세는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니 얘들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는 그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대놓고 일렬로 돼 있는 거는 그냥 대놓고 일렬로 가도 괜찮아. 근데 좀 뭔가 복잡하다 싶은 거는 일단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냐면 많이 다 있는 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많은 애들 있지. 걔네들 위주로 먼저 세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 다 있지. 얘는 하나 다 있고 얘는 2개 다 있고 2개 다 있고 2개 다 있고 얘는 하나 다 있지.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얘 먼저 세고 얘 먼저 세고 얘 먼저 센 다음에 얘 세고 얘 세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는 일러로 돼 있으니까 그냥 쭉 그냥 센 것뿐이고 원래는 얘 세고 얘 세고 얘 세고 얘 세고 얘 센다 이런 느낌으로 세는 게 많이 닿아 있는 거 위주로 먼저 세는 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망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세는 거야 뭐 그냥 이렇게 세는 거니까 이건 진짜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선생님 여기다 왜 별표를 치라고 했냐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만 풀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었다고 쳐보자. 이게 뭐야? 밭전자야, 밭전자. 선생님이 밭전자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한자가 이거예요. 오케이? 되게 신기하죠? 밭전의 으뜸원 이게 선생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그 거의 유일무이하게 있잖아. 한글보다 한자가 더 쉬운 사람. 획수가 그 한자가 더 획수가 더 적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 밭전자를 하나 딱 써놓고서는 여기다가 똑같은 상황. 여기 A라는 공간이 있고 B라는 공간이 있고 C라는 공간이 있고 D라는 공간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내가 네 가지 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순서는 그냥 A, B, C, D로 잡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여기에 그냥 몇 가지? 네 가지 칠할 거야. 그럼 여기 네 가지 칠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어때? 세 가지 칠하면 되겠지. 맞죠? 쟤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 C는 어때? 얘는 얘만 피하면 되니까 여전히 세 가지 칠하면 되겠지. 근데 얘는 어때, 그럼? 그럼 얘랑 얘를 피해야 되니까 몇 가지 칠하면 되겠어? 두 가지 칠하면 되겠지라는 이거 할래다가 갑자기 물음표로 싹 바뀌는 거야. 왜?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잖아. 얘랑 얘랑 같아버리면 어때? 세 가지 칠할 수 있어. 근데 얘랑 얘랑 다르면 어때? 두 가지 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여기서 얘를 칠할 때 갑자기 물음표가 딱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뭐 한 거라고 얘들아? 망한 거라고. 그럼 어때? 처음부터 다시 세야 돼. 그죠? 얘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처음부터 다시 세는 거야. 어떻게 세면 되겠어? 지금 뭐 때문에 망했니를 생각해. 뭐 때문에 망했어? 얘랑 같은지 다른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얘랑 얘가 같은 경우와 얘랑 얘가 다른 경우로 분류해 놓고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이해됩니다? 그래서 A랑 뭐랑 C랑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A랑 C도 다른 경우, 이거 두 개가 다른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 놓고 다시 한번 세봅시다, 우리. 그러면 A는 몇 가지, 네 가지 똑같아요. B는 세 가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여기 네 가지 칠했고 세 가지 칠했는데 여기는 얘는 얘랑 똑같은 그 색깔로 칠해야 되잖아. 그지? 얘는 한 가지 색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요? A에 칠한 그 색깔을 칠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한 가지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랑 같은 색이니까 이제 몇 가지야? 세 가지야. 라고 해서 이렇게 일괄성을 아직 유지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얘는 어때? A랑 C랑 서로 달라요. 라고 한다면 여기 네 가지 색깔, 여기 세 가지 색깔까지 똑같아. 네 가지, 세 가지 색인데 여기는 얘는 그럼 이 색도 피해야 되지만 이 색도 피해야 되잖아. 무슨 욕 같네요. 그죠? 이 색깔도 피해야 되지만 이 색도 피해야 됩니다. 그죠? 얘는 몇 가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얘랑 이제 다르다는 보장이 생겼으니까 얘랑 다르니까 여기는 얘는 몇 개? 이 색 피하고 이 색 피하면 되니까 얘는 두 가지가 되겠지. 여전히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류했으니까 이거 두 개 나중에 더해주면 답이구나. 얘네들은 다 곱하기로 진행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게 여기서 이 이상 야릇한 요 느낌을 느끼지 못하면 이건 그대로 망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2라고 딱 쓰잖아? 그러면 이렇게 딱 계산해놓고 맞았어. 이러면서 당당하게 딱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캐치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캐치할 수 없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가 생긴다면 반드시 이런 뭐가 생겨? 분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 다시 얘가 일자로 쭉쭉쭉쭉 가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순환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는 얘 처음이랑 얘가 다시 맞닿아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생각을 나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B, C, D, E 해서 여기서 다시 얘가 맞닿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순환 구조가 돼버리면서 여기는 얘도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죠,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저기다가 주어진 5개의 색을 모두 칠하고 싶어. 일단은 여기서 좀 특별한 애. A는 그냥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애고 A는 그냥 먼저 하나 칠해놓으면 되겠죠. A는 무조건 그냥 5가지입니다. 이렇게 칠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B 다음에 C 다음에 D 다음에 E를 칠하려고 했는데 여기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칠하려고 하다가 뭔 소리야? 3가지 이렇게 칠하려고 하다가 다시 4가지, 3가지, 3가지 쓰려고 여기는 얘가 그럼 2가지라고 쓰려고 하다가 여기서 물음표가 딱 생기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같은 색이었으면 3가지, 얘랑 다른 색이었으면 2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거 3개 다 피해야 되니까. 예.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3가지가 될 수도 있고 2가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랑 누구 때문에? 얘랑 얘 때문에.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는 어차피 앞에 5 곱하고 시작할 거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제 2가지를 어떻게 첫 번째는 뭐야? B랑 D랑 같은 경우 2번째는 뭐가 되겠어? B랑 D랑 다른 경우 이렇게 나눠 놓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소리고요. 그럼 B랑 D랑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4가지에다가 3가지에다가 뭐가 되겠어? 1가지에다가 3가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오나요? 됐나요? 보여요? 그럼 2번째, 얘는 4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냥 저거네 똑같네, 그지? 상호 자체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2개 더한 거에다 5배를 해준 게 여기는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됐어? 다시 한번. 경우의 수는 이거 지금 이 문제가 어려워. 그렇죠?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너희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걸로 막 너희 연습하는 건 쉽지 않을 건데 여기든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돌고 있어, 그지? 회전하고 있어.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뭐가 생길 거야? 저렇게 씹히는 부분이 생길 거야. 오케이? 저 씹히는 부분을 잘 찾아내야 돼. 여기 씹히는 부분, 요 포인트를 너희가 잘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줄 때 꼭 되게 꼼꼼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죠? 넘어가. 됐죠? 또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넘어가고요. 이제 약수의 개수 얘기로 넘어갑니다. 약수의 개수. 자, 얘들아. A의 n제곱, B의 m제곱, C의 l제곱의 약수, 여기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셌었죠? n 더하기 1, m 더하기 1, l 더하기 1개가 됩니다. 이렇게 셌었죠.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왜 저렇게 셌었나요? 일단 이렇게 셌다는 거는 들어봤지. 한 번쯤은 봤을 거야, 살면서. 그죠? 근데 여기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면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잘 봐봐. 여기는 얘의 약수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A랑 B랑 C는 당연히 소수예요, 소수. 소인수들. 그래서 얘의 약수라고 하면 당연히 응당 어떻게 생겨되냐면 A가 몇 개, 그 다음에 B가 몇 개, 마지막으로 C가 몇 개. 이런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니? 선생님, A가 없어도 돼요. A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얘는 빵개 이렇게 취급하면 될 것 같아. 이해돼? 이게 지수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지수라고 하는 게 뭐였어? A의 세제곱이 뭐야? 1에다가 A를 3번 곱했어요. 이런 뜻이고요. A의 빵제곱은 뭐겠어? 1에다가 A를 안 곱했어요. 아무것도 안 곱했어요. 그냥 1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A의 빵제곱하면 얘는 그냥 A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의 약수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되니? 얘의 약수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겠지. 요 현상이 지금 이해돼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요거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보충 설명을 해주지.
모르겠으면 지금 바로 손들어. 다 이해됐어요? 얘의 약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 가능할까를 생각해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당연히 0부터 몇 가지 가능한 거야? n까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있어? 얘가 n 더하기 1가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 숫자는 몇 가지가 되겠니? 당연히 0부터 몇 가지? m까지가 되는 거고 얘는 이것 때문에 m 더하기 1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0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1부터 n까지 해서 0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n보다 하나 더 큰 거, m보다 하나 더 큰 거 마찬가지 이유로 l보다 하나 더 큰 l 더하기 1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이만큼이고 얘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이만큼이고 얘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이만큼일 테니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가지만큼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랑 요걸 이해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10 뭐라고 할까? 몇 정도로 할까? 36 정도로 할게요. 36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3 곱하기 3가지 얘는 9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이거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는 얘 양의 약수 중에서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보자. 갑자기. 그러면 여기 뭐 9개 중에서, 이 9개 중에서 뭐 할 거야? 2의 배수인 것만 또 고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있잖아. 여기는 얘의 약수는 2의 네모제곱이랑 3의 네모제곱으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여기 될 수 있는 게 0에서부터 몇 가지였어? 2까지. 여기서 0에서부터 2까지였으니까 세 가지라서 이렇게 나온 거였잖아. 근데 여기 얘가 2의 배수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1에서부터 2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0이 되면 2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 반드시 하나가 더 2가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얘는 1에서부터 2까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되니? 그러니까 여기 얘는 2 곱하기 3가지가 되면서 얘는 6가지가 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3의 배수의 개수 몇 개겠어? 3의 배수의 개수. 여전히 6개겠지. 왜? 3 곱하기 2가지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 6의 배수의 개수 몇 개겠어? 그럼 2도 하나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3도 하나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2 곱하기 2가 4가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공식을 하나 외우고 있어. 이 공식을 하나 외우고 있는 거랑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는 거랑 그 응용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12의 배수가 궁금했어. 12의 배수는 몇 개? 12의 배수의 개수 몇 개일까? 얘는 12의 배수는 12라고 하는 건 2가 몇 개 있어?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2가 무조건 2개 다 들어가야 돼.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얘는 1 아니면 2니까 2개. 얘는 2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 조금만 더 나아가 보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알겠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뭘 구할 거냐면 두 번째 A의 N제곱에다가 B의 M제곱에다가 C의 L제곱이 있다고 생각해. 얘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할 거야. 얘 총합을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댕댕댕 가서 A N제곱까지 1 더하기 B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댕댕댕 가서 B의 N M제곱까지 1 더하기 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등등등 가서 C의 L제곱까지 얘를 다 전개한 이 식이 여기 얘의 총합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도 봐봐. 이거 공식으로만 단순히 알고 있는 거랑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얘들아. 그냥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이걸 전개한다는 건 뭐야? 이거 세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뽑아낼 거고 여기서 하나 뽑아낼 거고 여기서 하나 뽑아낸다면 그걸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게 하나의 항이 될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근데 그 하나의 항이 뭐겠어? 이런 모양이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항들이 각각이 다 뭐라는 소리야? 얘 약수들이었다는 소리잖아. 여기서 1이 뽑히면 그냥 1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A 하나 뽑혔고, B 제곱 뽑혔고, C 세제곱 뽑혔으면 A, B 제곱, C 세제곱이라는 뭐야? 얘 약수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겠네. 지금 이걸 전개한 거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한 식의 경우 뭐가 되겠어? 모든 약수의 총합이 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또 응용해볼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 A가 2였다고 가정해보자. 2의 배수의 총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뭐 하면 되겠어? 요것만 쓱 지워버리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럼 2가 적어도 하나 들어간 거니까 요거 하나 지워버리고 계산해주면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만약에 C가 3이었어요 라고 생각해봐. 3의 배수의 총합이 궁금합니다. 그럼 얘는 요거 하나 쓱 지워버리면 되는 거잖아. 당연히 이렇게 전개된 것 중에서 얘는 3을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3의 배수의 총합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밖에 없겠지. 나는 그런 흐름들을 너희가 다 만들어내려면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되길래 얘가 여기는 얘의 총합을 나타내는 공식인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알아야 문제가 변형이 됐을 때 해결이 가능한 거고, 문제가 변형이 됐다고 해서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넘어가요. 이건 하지도 않았구나. 이 문제 풀어봅시다. 같이. 자, 이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몇 개 남았어, 잠깐만. 다 했네. 오케이, 충분하네요. 보자. 자, 540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이들 약수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그럼 지금 배운 이 공식은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양의 약수의 개수, 여기는 얘를 뭐 먼저 하자? 소인수분해 먼저 하자. 소인수분해 할 때도 이게 540을 놓고 이게 하나씩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좀 빠르게 갈게. 6 곱하기 9 곱하기 10이잖아,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2가 몇 개 있어? 1개. 2 몇 개 있어? 2개. 얘는 2가 2개 있구나. 3이 1개, 2개, 3 총 3개 있구나. 5는 몇 개 있니? 여기 1개 있네요.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얘들아.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딱딱딱 끊어놓고 바로 거기서 해결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게 불편한 사람은 그냥 다 이거 하나씩 하면 되는 거야. 270 이렇게 해가지고 또 2로 나눌까? 135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훨씬 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양의 약수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3, 4,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4개. 얘는 24개 그냥 이렇게 세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양의 약수의 총합은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까지네. 그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까지고 얘는 1 더하기 5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곱해버리면 답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됐어요? 실제로 얘는 뭐야? 이거 7인가요? 얘는 몇이야? 27, 3, 30에다가 40인가요? 얘는 6이네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답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시다. 2번. 자, 양의 정수 A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NA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 여기는 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거 108이잖아. 108은 일단 뭐야? 6으로 나누면 얼마니? 6으로 나누면 18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는 걔를 다시 6으로 나누면 3이잖아. 그럼 3이 3개 있다는 소리고, 3이 3개 있다는 소리고, 2가 몇 개 있다는 소리? 2개 있다는 소리.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4. 얘는 12개가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 값은 12였어. 그 다음에 32는 그냥 2의 5제곱이잖아. 그지? 됐어? 그럼 얘는 얘 몇 개? 6개. 247호에 6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래서 결국 nx가 뭐가 되냐면 nx라고 하는 게 그냥 요거랑 나눠버리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뭐야? 6 곱하기 뭐야? 9 곱하기 100인가요? 이렇게 되니? 그래서 여기 6 하나 나눠주고 여기 얘 3 하나, 여기 3 하나 나눠주면 3, 여기 4 하나 나눠주면 25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25, 7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nx가 75가 되는, 뭐가 이렇게 커, 근데? 양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75라는 숫자는 어떤 구성인지 한번 보자. 얘는 그냥 75일 수도 있고요. 75일 수도 있고, 얘는 3 곱하기 25일 수도 있고, 아니면 5 곱하기 15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일 수도 있어? 3 곱하기 5 곱하기 5일 수도 있겠지. 75라는 수는 저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왜 저렇게 쪼갰겠어? 양의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구성이 될 테니까. 맞아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뭔 줄 알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였으면 얘는 2의 몇 제곱인 거야? 74제곱. 그러니까 A의 74제곱 형태인 거. 이게 뭐야? 74제곱 형태인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였으면 뭐가 되는 거야? A의 제곱 곱하기 B의 24제곱. 이런 형태는 A의 4제곱, 그 다음에 B의 14제곱. 이런 형태는 A의 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곱하기 C의 4제곱 형태였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해되죠? 저렇게 돼야지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구해주세요니까 제일 작은 거, 최대한 작은 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다가 이 2가 작을수록 얘가 2고 여기는 얘가 3이면 좋겠네. 여긴 얘도 얘가 2고 여긴 얘가 3이면 좋겠네. 여긴 얘는 뭐 얘가 2였으면 여기는 얘가 3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4, 5였으면 좋겠네. 그죠? 소수들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제일 작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작겠어요? 당연히 얘가 제일 작겠지. 맞아요? 근데 2를 14제곱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 수란 말이야. 알겠지? 2를 94제곱하면 이건 진짜 엄청나게 큰 수지. 그 얘기했었나 내가? 종이 접기 얘기했었니? 맞아? 종이를 몇 번 접으면? 101번 접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만큼 커진다고. 이런 얘기 했었지. 맞아? 개 큰 수라고요. 진짜 커요.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그죠? 이런 건 당연히 제일 큰 수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획기적으로 이건 얘가 그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제일 작은 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전 궁금하면 여기는 얘랑 비교해봐요. 직접. 이렇게. 누가 더 작은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계산할 수 있잖아. 2의 14제곱이랑 3의 4제곱인 거 어차피 81이거든. 그지? 요거랑 이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누가 큰지 알 수 있겠지. 되나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로 가보자. 둘레의 길이가 60이고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인 삼각형 중에서 합동이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노가다. 근데 좀 제대로 한번 노가다를 해보자. A랑 B랑 C가 있었다고 쳐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6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인 합동이 아닌 것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C를 그냥 아예 다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저기는 제 순서상을 세버리면 당연히 합동인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지. A랑 B랑 C가 이렇게 고정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의 순서상 A, B, C를 완성할 수 있으면 뭐가 되겠어? 합동이 아닌 것들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좀 너희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 이런 조건이 왜 붙었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너희가 이런 조건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시 잘 봐봐.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들 A랑 B랑 C를 생각하게 된다면 여기서 분명히 봐봐. 여기 18이 있고 18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 24가 있어.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지금 현재. 맞죠? 그런데 여기는 얘가 18이 있고 24가 있고 18이 있어.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는 순서상 기준으로 봤을 땐 다른 경우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땐 합동인 두 삼각형이지. 근데 합동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 취급해야 되거든 내가. 그럼 이런 일이 애시당초 안 발생하게 만들려면은 그냥 순서를 정해버려 크기를 아예 그냥 지정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크기를 지정해버리면 아예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이 경우를 놓고 여기는 얘의 순서상을 셉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목구멍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목구멍이 너무 아프네. 자, 일단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선생님도.
어차피 이제 2시간 정도 쉴 수 있어요. 이거 끝나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세변의 길에 모두 자연수래. 일단은 여기서 제일 큰 게 A니까 그러면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건 당연히 A보다는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라는 이거는 이제 그 삼각형의 기본 성립 조건이잖아. 그지? 저거까지 딱 써놓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노가다 뛸 거야. 요거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걸로 노가다 뛸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끔찍하죠. 딱 봐도 저걸 언제 다 노가다를 뛰고 있겠어. 저 60일에 60. 60이라고 줬어. 한 6 정도 주면 얼마나 좋아, 그지? 60이니까 굉장히 끔찍하잖아. 그래서 얘를 좀 줄이려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아까 했던 거, 우리 수학 1에서 수학 상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얘가 A 더하기 A 더하기 A 해서 이게 3A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얘들아. 맞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리고 B 더하기 C가 A보다 작아요를 이용해서 B 더하기 C가 A보다 작아요. 그다음 여기 얘는 A가 하나 더 있으니까 2A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2A.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요거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긴 얘가 몇이었으니까? 60이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A는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A는 30보다 작아야 됩니다라는 A의 범위를 이렇게 띡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제 A가 될 수 있는 건 20부터 하나씩, 20, 21, 22 해서 29까지 하나씩 넣으면 되니까 10번만 넣으면 되겠지. 너무 행복하잖아, 그지? 원래 60번 넣어야 되는데 이제는 10번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 줄여주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한번 장난을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B랑 C만 남았어. 그냥 A는 내가 구해놨다고 생각할 거니까 여기 B랑 C만 남아가지고 B 더하기 C를 일단 넘겨가지고 60-A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이제 나는 A에다 하나씩 넣을 거니까 B랑 C만 가지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B의 범위만 구해줄 거야. 그 다음에 B 값을 해결하면 알아서 C 값이 해결되는 거니까 A가 구해졌을 때 B 값을 계산해 B가 몇 개 나오는지만 셀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C가 몇 개 나오는지도 알아서 되는 거니까 유일하게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A랑 B의 순서쌍의 개수만 구해주면 순서쌍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가지고 셀 거니까 어떻게 셀까? 이거 어떻게 세면 좋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A의 범위를 가지고 만들 건데 자,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까? 이 2B입니다. 이렇게 만들까? 2A라고 가자, 똑같이. 2A, 이렇게 가볼게. 됐나요? 2A라고 이렇게 가볼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당연히, 됐어. 이렇게만 할까? 잠깐만요, 그러면. 뭐가 나오니? 이 B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얘를 2B라고 하자,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60-A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죠? 그래서 A랑 B에 식 하나가 나왔죠. 됐나요? 그 다음에 원래 식에서 요 식에서 또 하나의 식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B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2분의 60-A보다는 이렇게 돼야 되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양쪽에 A를 끼고 있는 B의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A가 결정 나게 되면 알아서 B 값이 결정 날 테니까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테니까 A에다가 하나씩 숫자를 집어넣어서 B의 개수를 하나씩 세줄 거고요. 그 센 걸 바탕으로 하나씩 셌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A랑 B의 순서쌍의 개수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완성합니다. 그게 합동이 아닌 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몰라도 돼, 얘들아. 괜찮아.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거나 여기 얘를 못 풀겠어.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소개해 준 것뿐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얘들아. 알겠죠? 요 페이지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대신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충분히 풀어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연습 문제는 충분히 풀어보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연습 문제 중에서도 선생님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그러니까 이거 연습 문제는 선생님이 강의로 올려놨잖아, 찍어놨잖아. 그거 꼭 참고해서 그건 한 번씩 꼭 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은, 빨리 다 질문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순열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 조합 배우면은, 이제 하루 남을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하루 총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와 줬고요. 이제 남은 것만 잘 해결하면 될 것 같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